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C++ 프로그래밍 세 번째 노트입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표현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 가지 계산을 하거나 어떤 데이터들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때 그것을 하기 위한 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작성하는 식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세계에서는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표현식을 작성하고 그 표현식이 작성된 결과가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표현식을 작성될 때 사용되는 각종 연산자들의 우선순위와 평가 방향 등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계산하기 위해 또는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식을 소수의 경우가 많은데, 프로그램 언어에서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구성된 식을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식은 평가가 되어 어떤 값이 그 식을 그 위치에서 대체하게 됩니다. 연산자를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해서 이와 같은 표현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연산자와 관련해서 그 연산자의 기능을 이해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되는 연산자들은 그렇게 복잡한 연산자들이 아닙니다. 산술 연산자들이라든지 비교 연산자들이든지 비교적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연산자들입니다. 이런 연산자들을 사용할 때는 그 연산자의 피연산자의 수를 이해해야 됩니다. 총 피연산자 수 측면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단항, 이항, 삼항이 있습니다. 삼항은 요 선택 연산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로 단항 아니면 이항입니다. 그리고 단항인 경우에는 피연산자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피연산자의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플러스와 같이 양쪽에 다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어느 위치에 오냐에 따라서 그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산자와 우리가 하나의 식을 작성할 때 하나의 연산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연산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연산자의 경우에도 그 연산자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산자와 다른 연산자 간의 우선순위를 이해해야 되겠고, 또 같은 우선순위 연산자가 같은 피 연산을 취할 때는 평가 방향, 평가 순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와 평가 방향. 우선순위와 평가 방향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항, 이항, 삼항이 있다고 했는데, 삼항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 단항 아니면 이항 연산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항과 이항이 함께 쓰이면은 항상 단항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항 연산자들이 함께 쓰일 경우에는 그 이항 연산자들은 크게 네 종류로 구분되는데,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이들의 우선순위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순입니다. 이 우선순위도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이 네 가지 연산자들이 모두 함께 되는 식을 내가 한번 작성해 보고 어떤 우선순위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고 바람직한지를 생각해 보면 그 순위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항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순입니다. 그리고 산술은 또 크게 곱셈 계열과 덧셈 계열로 나눠지는데, 곱셈 계열이 덧셈 계열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또 내가 우선순위를 잘 모를 경우에는 항상 괄호를 사용해서 내가 더
우선순위를 높게 하고 싶은 연산자들을 가로로 묶어줌으로써 먼저 평가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작성된 소스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작성과 코드를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방향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타이핑을 할 텐데요. 보통 우리가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코드를 작성할 때도 차례대로 그 자판을 쳐서 그 식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하는 방향은 내가 작성한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그 작성한 순서의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낭 연산자들은 보통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즉 P 연산자와 가까운 것부터 먼저 그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식적인 거고 직관적인 것입니다. 이항 연산자들은 보통 작성한 대로 평가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요 예에서 3 곱하기 3 나누기 2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곱하기라는 연산자와 나누기라는 연산자가 함께 쓰여있고 있고 두 연산자의 P 연산자 3은 요 연산자의 P 연산자이기도 하고 요 곱하기 연산자의 P 연산자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곱하기를 먼저 할지 나누기를 먼저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 다 산술 연산자이고 곱셈 계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같으면 그 다음으로 평가 방향을 따져야 됩니다. 평가 방향은 보통 우선순위가 같으면 작성한 대로이기 때문에 곱하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누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 나누기 2 해서 4가 되겠죠. 만약에 이 경우에 거꾸로 평가가 된다면 전혀 다른 값이 되겠습니다. 3 나누기 2부터 하면 이게 1이 되겠고 3 곱하기 1하면 3이 되니까 답이 달라집니다. 평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항 연산자들은 대부분 다 작성한 대로입니다. 한 가지 예외적으로 그 대입 연산자들만 대입 계열만 거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순서가. 그래서 A 이퀄 B 이퀄 C 하면 뒤에서부터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B 이퀄 C가 이루어지고 이 대입 연산자 항상 요것만 놓고 보면 이게 표현식이 되겠죠. B 이퀄 C라는 건 표현식이 되겠고 표현식은 평가가 돼서 값으로 그 위치에 바뀌게 된다. 대체되게 된다. 그러면 대입 연산자는 어떤 값으로 대체되냐면 왼쪽 변수에 대입되는 값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C가 B에 대입되겠고 결과적으로는 이 표현식의 값은 C로 대체가 되겠고 다시 그 C 값이 A에 대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표현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 의도와는 다르게 타입이 저절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타입에서 다른 타입으로 바꿀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강제 타입 변환 연산이라는 걸 이용해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동 타입이 변환이 이루어지는 곳 두 가지 경우를 여기에 나열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이항 연산자의 두 P 연산자의 타입이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하나 예가 나와 있는데요.
3 나누기 2.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눗셈 연산자에 이 두 개의 P 연산자가 하나는 정수이고 하나는 부동소수입니다. 둘 다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서는 두 개의 타입이 일치시킨 다음에 연산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로 바꿀 수도 있고 부동소수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 정보 손실이 없는 쪽으로 자동 타입 변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항 연산자의 두 P연산의 타입이 다르면 일치시키고 나서 연산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자동 타입 변환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위치한 변수와 변수의 타입과 오른쪽 표현식의 평가 결과가 다를 경우에도 자동 타입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 이퀄 3 나누기 2.0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먼저 보시면 3 나누기 2.0이 됐으니까 두 개의 P 연산자의 타입이 다르죠. 그러면은 정보 손실이 없는 쪽으로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동소수로 변환이 될 거고요. 3.0 나누기 2.0을 해서 결과값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 연산자의 그 오른쪽에 위치한 값은 1.5고 A는 정수 변수이기 때문에 두 타입이 또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쪽 타입의 왼쪽 타입이 이렇게 오른쪽 표현식의 평가 결과 즉 1.5를 정수로 자동 타입 변환하게 됩니다. 이때는 정보 손실이 없는 쪽으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대입 연산자 왼쪽에 있는 타입을 우선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또 어디서 발생될 수 있냐면 인자를 전달할 때와 함수 값을 반환할 때에도 이런 자동 타입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코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int bar 되어 있는데, int bar가 되어 있는데, 즉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이죠. 정수를 반환 함수인데 이 함수 안에서 double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그 double의 변수의 값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즉 double을 return해서 반환하고 있으니까 이 d라는 값, return해서 반환하는 그 타입의 값과 이 함수에서 반환하는 값이 다릅니다. 다를 경우에서는 이 함수에서는 int로 int 값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값인 3.5가 정수로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이 변환이 됩니다. 요 바즈 함수를 살펴보면은 푸 함수를 살펴봅시다. 푸 호출이 있는데요. 푸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정수를 받는 정수 인자를 하나 받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달한 것은 부동소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우선하는 것이 내가 전달한 값의 타입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쪽, 즉 인자 타입, 매개변수 타입이 우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가 정수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비슷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자동 타입 변환이 이루어지는데 우선하는 것이 있다. 즉 대입에서는 왼쪽에 있는 타입이 우선하게 되겠고 함수의 반환값에는 함수 자체의 반환값 타입이 우선하게 되겠고 인자 전달에서는 매개변수 타입이 우선해서 그쪽 타입으로 타입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 타입 변환을 하고자 할 때 변환할 수 없는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 오류는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주로 문법적으로 컴파일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타입 변환이 있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이 경우 1의 경우에는 확장 변환을 한다고 합니다. 정보 손실이 없는 쪽으로 변환을 하게 되겠고, 경우 2에서는 확장 변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축소 변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소 변환이 일어날 경우에는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타입들은 정수 계열의 원시 타입들, 정수 계열 말고 수치 계열의 그 원시 타입들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뭐 여기 롱더블은 뺐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선들, 파선이 아닌 선들은, 실선들은 이렇게 변환이 되면 캐릭터가 쇼트가 인, 또는 캐릭터가 인트로 변환이 되면 그건 확장 변환입니다. 그래서 정보 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파선의 경우도 우리가 축소 변환이라고 하지 않고 확장 변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확장 변환에서는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트를 플로트로, 롱을 플로트나 더블로, 롱을 플로트나 더블로 변환했을 때에는 그 값에 따라서는 축소 변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통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n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매우 좀 큰 값이죠. 이 n이라는 값을 플로트에 여기서 대입하고 더블에 대입했을 때 그 결과를 한번 실행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n은 원래 값 그대로가 출력이 됐는데 f에 대입을 했고 d에 대입했습니다. 워닝을 주진 않습니다. 에러가 나지 않고 있고, 즉 에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확장 변환을 의미하는 거죠. 자, 확장 변환을 했는데 여기서 출력되는 값을 보면 플로트는 1, 2, 3, 4, 5, 6, 7, 8, 9가 아니라 1, 2, 3, 4, 5, 6, 7, 9, 2가 됐습니다. 즉 정확하게 그 내가 원래 대입됐던 정수값하고는 다른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플로트 범위 내에 들어있는 값이지만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들어있는 값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소수에서는 뭘 주어야 돼요? 그 오버플로우보다는 프리시션, 정확도를 주의해야 되겠고, 이 플로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값들을 그 플로트나 더블이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 반올림 오차라는 개념이 있고, 그 오차가 생겨서 1, 2, 3, 4, 5, 6, 7, 8, 9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9, 2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블은 아무 문제 없이 n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더블에 대입하면은 확장 변환이 되겠고 정보 손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n을 f에, 정수를 플로트에 대입했을 경우에는 값에 따라서는 정보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오버플로우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예제로는 롱 보다 더 큰 값입니다. 이 값을 또 플로트에 대입하고 더블에 대입해 봤더니 플로트도 그 반올림 오차가 발생했고 더블도 반올림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 변환이지만 확장 변환에서도 정수를 부동소수로 대입했을 때에는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대입 연산자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각 연산자들에 대해서 그 연산자들의 특징, 또 이 연산자들 사용할 때 주의할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대입 연산자입니다. 이 대입 연산자는 여기에 있으면 대입 연산자이고요.
여기에 있는 선언할 때 있는 요 equal은 대입 연산자는 아닙니다. 이거는 초기화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이항 연산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equal 했을 때 이쪽에 있는 건 모든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로 대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제한 어떤 연산자가 오더라도 그 연산자들이 먼저 실행이 되고 평가가 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값을 구한 다음에 요 변수에 대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입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그거를 그렇게 외울 필요 없이 한번 나름대로의 식을 다양한 연산들이 들어간 식을 한번 세워보고 이 식이 어떻게 평가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신가를 생각해 보면 그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대입 연산자 이런 대입 연산자 있을 때 오른쪽에 오는 거는 뭐 다 올 수 있습니다. 다 올 수 있는데 왼쪽에는 모든 것이 왼쪽에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대입 연산자를 설명할 때 C, 특히 초기 C에서는 L value, R value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L value라는 건 left value, R value라는 건 right value라는 의미로 초기 C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거,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거, 이런 의미에서 L value, R value가 되겠고요. 보통은 L value가 아닌 건 R value가 됩니다. 왼쪽에 올 수 있는 건 다 L value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C도 발전하고 C++ 오면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해졌고요. 이것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제 수업을 듣고 나서는 L value, R value 개념들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선 요 슬라이드에서는 우선적으로 초기 C 개념에서 한번 접근해서 L value와 R value 개념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그럼 여기서 보면 보통 대입 연산자 왼쪽에는 변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변수는 L value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오는 것은 변수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A 곱하기 B는 표현식이 되겠고 어떤 값으로 평가가 되겠고 이 값은 L value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A 곱하기 B라는 건 L value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L value, R value니까 L value와 R value를 나누는 기준은 변수와 관련돼 있구나. 그래서 변수 중에 L value 있는 것이 있고 L value가 아닌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식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어떤 표현식이 L value인지 어떤 표현식이 R value인지를 우리가 구분해내는 겁니다. 이게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 B는 L value예요. 요 A는 L value이지만 요 위치에 써 있기 때문에 R value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서 그 사용된 식이 이 변수라는 하나씩 A라는 것도 표현식입니다. 연산자는 없지만 P 연산자만 하나 가지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것도 하나의 식이고 이 식이 L value인지 R value인지를 우리가 따지게 되겠고 얘는 L value입니다. L value이지만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서는 L value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요 경우도 보세요. 요거는 배열 선택식이죠.
배열 선택식인데 이 선택식이 어디에 사용되냐? 대입 연산자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L 밸류, R 밸류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 배열 선택식이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경우에는 L 밸류,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왔을 경우에는 R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죠. 예. 그래서 잘 좀 설명을 들어주시고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요약해 보면 우리가 대입 연산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초기 C에서 L 밸류, R 밸류라는 개념을 썼다. 그래서 이 L 밸류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없는 오른쪽에만 올 수 있는 것을 R 밸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L 밸류와 R 밸류는 변수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표현식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표현식이 왼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들이 뭐냐,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L 밸류와 R 밸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통해서 이 L 밸류와 R 밸류 개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시 타입 변수들. 원시 타입 변수들은 L 밸류입니다. 모두 정확한 현재 C++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L 밸류예요. L 밸류인데 이 원시 타입 변수들은 항상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은 const라는 수식어가 추가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const 수식어가 붙어 있는 변수, 원시 타입 변수는 왼쪽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 처리된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 변수들은 const한 애들이 아니면, const한 변수들이 아니면, 상수 변수들이 아니면 다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L 밸류, R 밸류 개념이 이제 const 때문에 더 이상 이제 left value, right value라는 개념보다 L 밸류를 locator value, 즉 주소를 가진 애들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가지는 애들, 주소를 가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A도 변수고 N도 변수니까 둘 다 주소를 가집니다. 하지만 left value라는 개념에 있어서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냐? 모두 올 수 있냐?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L 밸류 중에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없는 애들도 있고, 그것은 바로 뭐냐? 어떤 애들이냐? 원시 타입, 일반 원시 타입들은 올 수 있고, const로 수식된 애들은 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는 이 const가 이제 두 군데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고, 여기서 쓰일 수 있고, 여기서 쓰일 수 있고, 양쪽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대단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변수는 Q 자체가 포인터가 아니라 Q를 이용해서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터를 역참조해서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을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Q를 이용하여 Q를 역참조하여 수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constant pointer라 그래요. 보통 상수 포인터라고 합니다. 요거는 R
포인터 자체가 상수입니다. 포인터 자체가 상수입니다. 그래서 R은 어떤 주소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유지한 주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고요. T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역참조해서 가리키고 있는 걸 수정할 수 없고 T가 다른 걸 가리키도록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T는 둘 다 안 된다. 그래서 일반 포인터는 주소를 원래는 null ptr을 가리켰다가 아무것도 안 가리켰다 뭘 가리키도록 할 수 있고 나중에 P를 또 필요하면 B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일반 포인터로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을 역참조해서 수정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 자체도 L-value이고요. 포인터 변수에다가 역참조 연산을 붙인 그 표현식도 이 표현식도 L-value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항상 L-valu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P가 뭐냐에 따라서 P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Q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이 null ptr이기 때문에 Q도 B로 받고 있고 나중에 Q도 A를 또 다른 주소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Q를 역참조해서 그 Q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수 포인터는 언제 많이 사용이 되냐 하면은 포인터 주소 전달할 때 이제 그 주소 전달된 걸 이용해서 가리킨 곳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할 때 이 컨스트를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R은 수정할 수 있어요. R은 R이 가리키는 거는 수정할 수 있지만 R 자체가 다른 주소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는 없습니다. T는 왼쪽에 T 자체로도 올 수 없고 역참조 변수와 같이 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T는 필요하면 역참조 해설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T 자체를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P equal T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 변수들은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또 어떤 연산자 확기에 쓰냐에 따라서 L-value, 그러니까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조 변수. 참조 변수는 아직 참조 변수를 설명 안 드렸으니까 조금 또 이제 C++를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직 안 배웠을 테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참조 변수를 설명드리고 나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배열 변수는 뭐 C에서 배운 거니까 한번 설명드리면 배열 변수에서 이 N은 배열 이름들은 기본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포인터입니다. 즉 앞에 보면 이런 Q와 같은 애예요. R과 같은 애입니다. R과 같은 애고요. 그래서 이 R과 같은 애인데 이 R과 같은 애에다가 앞에다 const를 붙여서 요 배열이 유지하는 이 값들도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배열 이름 자체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없습니다. 배열 선택식은 배열이 어떻게 서는지에 따라서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선택식이 올 수도 있고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체 변수는 위에 이렇게 struct point라는 구조체가 있을 때 구조체 변수를 잠깐 살펴보면 구조체도 이렇게 일반 변수로 쓸 수도 있고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변수도 있을 수 있고 구조체에 대한 참조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요 멤버 접근 연산자,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별 연산자들을 접근할 수도 있고,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연산의 경우에는 요 화살표 연산자, 접근 연산자를 써서 개별 데이터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터 자체도 컨스트일 수 있고, 이 포인터 변수 컨스트를 쓰게 되면 또 이 P1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식들이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거는 에러가 나겠죠. 왜냐하면 Q는 이제 포인터 상수입니다. 포인터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상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 Q를 이용해서는 이제 가리키는 곳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입 연산자를 설명드리면서 L-밸류와 R-밸류 개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11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L-밸류와 R-밸류라는 개념은 C 언어 초기부터 사용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C 언어 초기에 대입 연산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과 오른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L-밸류, R-밸류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L-밸류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이고 R-밸류는 L-밸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했고 C에서는 그 L-밸류와 R-밸류의 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C가 이제 발전하면서 C의 const라는 수식어를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L-밸류들이 더 이상 L-밸류가 아니게 됐죠. 즉 무조건적으로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 언어 후반, C++ 초창기에 이제 이 L-밸류, R-밸류 개념을 L-밸류를 left-value라는 원래 거기서 출발한 용어인데 이 left-value라는 용어가 더 이상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left-value 대신에 locator value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참조할 수 있는 것 또는 주소 연산자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소를 가지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밸류가 주소 연산자 이용해서 그 위치 참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L-밸류 중에 수정 가능한 L-밸류만 대입은 왼쪽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L-밸류, R-밸류가 left value, right value라는 개념에서 많이 바뀌었고요. C++11 이후에는 이 L-value, R-value라는 것을 더 이상 L-value, R-value라고만 분류하지 않고 좀 더 세분화해서 L-value, X-value, PR-value라고 구분하고 있고요. 그걸 상위 개념으로 GL-value, 또 R-value라는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복잡한 개념이고요. 요거는 아주 미뤄서 11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L-value, R-value한 개념이 있다. 그리고 L-value, R-value와 초창기에는 대입은 왼쪽에 올 수 있는 것과 오른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썼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대입 연산자 말고 다른 곳에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이 L-value, R-value를 만나게 되면 이제 또 살펴보고요. 또 11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제 참조 변수를 설명하게 되면 L-value 참조, R-value 참조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C++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그 개념들을 익혀가지고 잘 프로그램할 때 그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L-value, X-value, PR-value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 하게 되고 또 C++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 L-value, X-value, PR-value가 좀 더 많이 쓰이게 되겠고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 연산자는 뭐 A 이퀄 B 이퀄 1의 해석은 뭐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입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모든 연산자 중에 가장 낮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인데 다른 이항 연산자와 달리 거꾸로 평가가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 계열에 복합 대입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항 연산자들과 대입 연산자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이퀄 2는 A 이퀄 A 곱하기 2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C 언어를 만들 당시 그 만든 사람의 어떤 취향?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보면은 꼭 없어도 되는 기능인데 도입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건문의 경우도 if문만 가지고 모든 걸 작성할 수 있는데 if문 말고 스위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도 while문, doWhile문, for문이 있습니다. while문만 있으면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 플러스 이퀄 1, a 플러스 플러스 뭐 이건 다 똑같은 거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을 간결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C 언어는 그런 간결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강건성에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제 간편하게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 있으면 도입된 요소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복합 대입 연산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죠. 쓰이긴 쓰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복합 대입 연산자가 없어도 프로그램하는데 지장은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산자가 있다. 뭐 C를 배웠으니까 다 아실 테니까